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이해훈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전 장관 후보자였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모두 이와 비슷한 의혹을 받다가 낙마했었죠.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한 녹취,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이 방송을 이어폰 끼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요. 조금은 떼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건 아니고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호 대변인. 네네.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국회의원이던 2017년에 인턴 보좌진에게 한 폭언이고요. 피해자가 이걸 녹음해서 7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뭐 새해부터 너무 높은 목소리 들려드려가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근데 저 같아도 저런 말을 제가 만약 들었다면 7년 지나도 잊어버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자녀가 어디 취직해서 뭐 첫 직장 또는 인턴할 때 저런 폭언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저런 정도의 그 언어의 수준, 저런 그 폭언, 폭력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민간 기업의 간부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런 분이 국회의원 선량인데 선량 3번이나 했고 이제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또 하게 됐다.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저 인턴이라는 거는 자기 보좌진 중에도 가장 약자잖아요. 저 방 전체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자한테 본인 아들, 딸 뻘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정말 그 뭐 신뢰관계가 쌓이고 때로는 뭐 애증이 그 쌓인 그런 수십 년, 뭐 10년 이상 같이 한 그런 관계라면 약간 일말의 그 이해해볼 여지라도 있을 화가 진짜 많이 났거나 아니면 정말 크게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저랬나 하는 그런 그 여지라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불과 뭐 길어야 이제 몇 달 같이 일했을 텐데 저런 가장 약자한테 저런 뭐 죽여 뭐 이런 말까지 한다라는 것은 6개월 일했답니다. 같이. 네. 저런 분이 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선진국의 장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저희 단독 보도 이후에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진 의원 얘기. 대답을 강요하고 대답을 했다고 야 괴성을 질렀다. 이건 분노 조절 장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갑질은 무관용 원칙. 분명 철회해야 한다. 지금 저희가 속보 나가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장관시키느냐. 이해훈의 갑질. 민주당 DNA와 딱 맞아떨어진다. 이중 가면이 계속 벗겨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 욕설을 들으신 피해자분께 일단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국회의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과도했고요. 저 내용이 2017년도에 있었던 그 내용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8년이 지난 지금도 이분은 저 그 욕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다. 그래서 이해훈 그 후보자가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고 저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런 지점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비판, 저는 뭐 당연히 해야 할 비판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해훈 후보자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직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지금 국민의힘의 서울의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몰라서 그렇게 7년, 8년 동안 이해운 후보자와 함께 같은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 안아줬던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치 우리 편이면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용서가 되고 다른 쪽으로 전향해 가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한번 또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보수 정당에서 3선을 했던 이해운 의원을 지명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고 검증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걸러져 했었던 것 아닌가, 이게 지금 본질인 것 같아서요. 뭐 국민의힘에 있을 때 왜 몰랐느냐 이런 말씀은 조금은 지금 이제 이해운 후보자 받고 있는 의혹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피해 보좌진의 주장은 이런 폭언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6개월 근무했는데 그동안 폭언과 고성이 반복됐고 지금 들으신 이 폭언 도저히 버티기 어려워가지고 이 폭언 들은 뒤에는 보름 만에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런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정호 의원님,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보좌진들과의 관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트라우마였으면 이걸 7년 동안 녹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7년 만에 폭언 공개하게 됐다. 피해자분의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이해운 후보자는 사과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네, 그래서 당사자한테는 사과하지 않았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 후보자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그런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관계자 측의 입장을 들으면서 이해운 후보자가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그 친윤의 입장에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주장을 해오다가 사과를 왜 용어를 5번이나 쓰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도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반성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악어의 눈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우리가 지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다뤘는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뿐만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박나래 씨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매니저 갑질.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갑질하는 사람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에 물론 이것이 뭐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녹취가 돼가지고 그대로 박제가 된 상황인데 지금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됐을 때 이것이 지금 그 임명을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줄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임명권자의 고민도 깊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